자, 97페이지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에 점 P에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물체가 있고요. 크기가 F로 일정한 힘을 수평면과 나란하게 계속 작용했더니 Q점과 R을 지나면서 운동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P하고 Q하고 R은 거리가 L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마찰력이 작용한대요. 반대 방향으로 힘이 또 작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Q점에서의 속력은 EV, 그리고 R점의 속력은 V이다. 그래서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마찰력이 물질한 일은, 자, 먼저 P에서 Q까지, 그렇죠? F가 일을 해서 L만큼 이동했네요. 그래서 한 일은 FL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게 전부 다 뭘로 바뀌었냐면 에너지로 증가하지. 물체가 일을 받았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는 거죠. 그게 얼마라고? 지금 FL이고, 얘가 2분의 1 M 그리고 2V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MV 제곱은 FL이 된다는 것을 일단 힌트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Q에서 R로 갈 때 지금 보니까 R자 힘이 한 일이 따져야겠죠. R자 힘이 한 일은 우리가 뭘로 변한다고 했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이렇게 F가 가고 있지만 반대편으로 더 큰 이 스몰 f, 이 마찰력에 의해서 R자 힘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R자 힘이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운동에너지 변화량인데, 지금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2분의 1 V제곱으로 변한 거죠. 어디에서? 2분의 1 M 2V제곱에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러면 2MV제곱이 2분의 1 MV제곱만큼 변했으니까 변화량은 얼마 되는 거죠? 2분의 3 MV제곱만큼이 지금 뭐 한 거라고?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게 누가 한 일? 바로 R자 힘이 한 일. 그러면 이 R자 힘은 지금 뭐냐면 스몰 f, 마찰력 F가 한 일과, 그리고 우리가 요 F잖아. 오른쪽에 있는 F가 한 일을 뺀 게 지금 요게 됐다는 거야. 지금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R자 힘이 이거니까. 그치? 그러면 F가 한 일은, 그치? 그리고 얼마야? L만큼 간 거고, 얘는 FL만큼 뺀 거야, 지금. 그게 얼마 됐다고? 2분의 3 MV 제곱이 됐다고. 그런데 지금 이 FL은 아까 나왔죠. 얼마? 2MV 제곱 나왔잖아. 그러니까 FL 빼기 2MV 제곱이 2분의 3 MV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FL은 얼마가 되는 거죠? 넘어가니까 2분의 7 MV 제곱으로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죠? 4번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요 말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R자 힘이 한 일이 뭐라고 변한다고? 운동 에너지 변하는과 관계 있다. 요거가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1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0.8m인 지점에 물체를 가만히 정지해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인 구간을 지나 2m/s의 속력으로 용수철 상수가 100N/m인 용수철과 충돌하여 용수철을 원래의 길이에서 0.2m만큼 압축시켰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 물체의 질량은 m이고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이만큼 감소하더라. 그러면 처음에 갖고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있겠죠? 처음에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랑 똑같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정지 상태니까. 얼마냐? mgh로 계산한다면 m 값은 얼마죠? 그냥 m이야. g가 10이고 h가 얼마죠? 0.8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8m만큼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얘가 8m만큼이. 그치?
그리고 여기로 다 뭘 바뀌어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래도 얘는 8m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뭐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속도가 줄어들었대. 얼마로? 2m/s의 속도로 줄어들었대. 그러면 얘는 2분의 1 요때 속도를 v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2분의 1 m 그리고 2의 제곱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2m이 되는 거지. 뭐라? 그럼 얼마만큼 줄어들었죠? 아, 이 마찰력이 한 일은 6m만큼을 해서 반대방 일을 해가지고 2m으로 줄어든 거지. 그치? 그래서 6m만큼의 일을 했고, 그럼 얘가 2m이 되잖아.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바뀌었냐? 얘가 전부 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바꿨다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kx 제곱인데 여기서 2분의 1 k가 얼마야? 100. 그치? x가 얼마야? 0.2의 제곱이니까 0.04죠? 그러면 이거 4고 2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로 바뀌었다고. 2m이 2로 바뀌었다고. 그럼 m 값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1kg가 되는구나. m은 1kg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1kg니까 이걸 얼마만큼 되는 거야? 6만큼 되는 거죠. 1하고 6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서 그냥 잘 따라가면 돼.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속력이 4V로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 구간인 1과 2를 지난 후 속력 V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의 길이는 D, 2의 길이는 ED이고 1을 지날 때 속도는 EV다. 속도가 다 나와 있네. 그리고 1,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F1과 F2이다. 알짜임의 크기는 F1과 F2이다. 그랬을 때 F2분의 F1을 구해봐라. 마찰 구간 1하고 2에서 그치? 지금 이 물체가 원래는 4V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F1 힘을 받아서 얼마만큼 이동했어? D만큼 이동했더니 뭐 했다고? EV로 바뀌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뭐였죠? 알짜임이 한 일은 뭐랑 같다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 F1ED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 EV 제곱 빼기 2분의 1 m 4V의 제곱 뺀 거랑 같다고. 그럼 얘는 2m V 제곱이고 얘는 8m V 제곱. 그리고 얼마야? 6m V 제곱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는 이쪽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죠. 그쵸? 운동 방향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표현한 거야. 6mv 제곱만큼이 바로 이 F1이 한 일이 되는 거고 2도 마찬가지죠. 2도 지금 EV라는 속도로 가고 지금 얼마큼 된 거죠? V로 바뀌었대. 근데 얘 구간은 얼마야? 지금 ED야.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마찬가지로 알짜임 한 일은 얼마죠? F2 얼마? ED는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빼기 2분의 m 그리고 2v 제곱이니까 얘는 2mv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mv 제곱이 F2 ED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죠. F1, F2에 대해 비율이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F1은 마이너스 D 6mv 제곱이고 얘는 F2는 ED 마이너스 2분의 3mv 제곱이지.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 mv 제곱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F2분의 F1이죠? 그러니까 F2는 얼마죠? 그냥 4분의 3 그리고 얘는 6.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3분의 4르게 24. 그게 얼마 되는 거죠? 8이 되는 거지. 나머지 mv 제곱은 다 없죠. 그럼 됐죠? 다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가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꼭 기억하고 문제 풀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5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켰다가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자, 처음에 A와 B가 가만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쵸? 운동 에너지 없어? 지금 이렇게 압축시켰대. 이거 뭐만 있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 지금. 그 포텐셜 에너지가 A는 이쪽으로 지금 V로, 얘는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지금 얘는 이쪽으로 V고 질량은 EM이고, 자, 뭐라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A고 EM이고 얼마의 속도로? V라는 속도로. 그리고 압축시켜서 B가 있고 M이고,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몰라. V'이라 하자. 그치? 그리고 여기 뭐가 저장되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대. 자, 근데 그 전에 뭐하냐?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뭐야? 정지 상태, 정지 상태로 가만히 이렇게 있었잖아. 그리고 충돌 후 왼쪽으로 얼마? 마이너스 2m v 플러스 오른쪽으로 m v 프라임이잖아. 어라? 그럼 v 프라임 얼마가 되는 거야? 2v가 돼야지만 왼쪽 EMV, 오른쪽 EMV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EV라는 속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지금 뭐 갖고 있죠? 여기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갖고 있잖아. A의 운동 에너지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게 얼마야? 지금 2분의 1 곱하기 2m v 제곱이니까 mv 제곱만큼이 갖고 있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가. 그치? 그게 지금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얼마? EMGH로. 얘가 EMGH로 올라간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2분의 mv 제곱은 mgh구나 라는 것도 하나의 관계식을 또 찾았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뭘 갖고 있죠? 운동 에너지 있죠. 그쵸? 그럼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2mv 제곱이야. 그치? 이만큼이 갖고 있는 거야. 그치? 얼마야? 2분의 1인 2mv 제곱은, 그치? 아까 유급편 됐잖아. EMGH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mgh만큼이 또 갖고 있는 거야. 다른 mgh를 표현하면은. 근데 얘가 지금 뭐 했냐면 정지했대. 뭐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얼마만큼? 4h에서 반대 방향으로 F를 받아서 정지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마찰력에 마찰력에 의해서 한 일이 지금 이거를 0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즉 4mgh만큼을 한 일을 해서 0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 0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0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봤더니 마찰력의 한 일은 우리가 W는 FS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걸 F로 표현해보자. 그렇지? 그러면 F가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 이 F를 알고 싶은 거야. S가 얼마야? 4H. 그러면 F가 얼마가 되면 3mgh가 되는 거야? mg가 되면 되잖아. mg가. 그럼 맞아 떨어지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던 지금 운동에너지 4mgh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4mgh만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마찰력의 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뭐야? mg. F는 mg가 돼야지만 4mgh가 되겠지. 알겠죠? 이것도 우리 뭐 사실 처음에 선생님이 탄소 포텐셜 에너지 저장돼서 이게 바뀌는 거나 그거 아니야. 그런 문제 아니고 처음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B의 속도를 먼저 따지고 나서 이제 마찰력의 한리를 따져보라.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평면에서 속력이 EV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 용수철을 원래의 길이로부터 L만큼 압축시켰을 때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 얘가 갖고 있던 이 운동 에너지가 그리고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마찰 구간 거리는 안 나와 있네. 힘을 받아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겠죠.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다 라고 일단 머릿속으로 집어넣고 보겠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용수철로부터 분리된 물체가 다시 마찰 구간을 지나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저장되어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밀면서 다 뭐를 바뀌냐면 이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마찰 구간을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마찰력은. 그래서 이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든 게 지금 얼마의 속도? V라는 거야. 그래서 가와 나에서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같다. 어우, 되게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네요. 되게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제 자, 물체의 질량은 m이고 용수초선 k다. 가의 마찰 구간을 지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하시오. 자,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가에서 얘가 원래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얼마죠? 2분의 1 m 그리고 2v의 제곱만큼, 즉 얼마야? 2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어. 근데 마찰 구간에서 다시 써보는 거야, 선생님이. 힘을 물체가 이를 받아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줄어든 양이 우리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하자.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리고 얘가 그때 줄어든 후에 운동 에너지가 다시 또 뭘로 바뀌었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치? 나에서 다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 근데 여기서 이 운동 에너지하고 요거는 서로 같은 거야? 얘는 서로 같은 거야, 지금. 그치? 지금 여기 에너지 감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수 질량, 공기 저항, 마찰 구간을 제외한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마찰 구간을 지나서, 그치? 구간을 지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줄어든다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그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고?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이만큼이 줄어들었다고. 즉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2mv 제곱에서 이만큼이 빼서 2분의 1 mv 제곱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는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2mv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 m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감소량은 얼마가 되냐? 4분의 3 mv 제곱이 되는 거죠. 뭐라고? 4분의 3 mv 제곱이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 6번에 1번을 좀 풀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이만큼의 2mv 제곱이 있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대. 이가 얼마였지? 4분의 3 mv 제곱. 그러면 요거 2mv 제곱에서 4분의 3 mv 제곱 빼면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4분의 8이니까 4분의 5 mv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요거죠, 지금. 그리고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같다라고 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l의 제곱이지. 그리고 이 L 값을 표라는 얘기야. 뭐랑? 이 4분의 5 mv 제곱으로. 그러면 우리 L 제곱은 2분의 하고 k 밑으로 오고 5 mv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L에 대해서 루트 씌우니까 V는 나오고 루트 2K 5M이 되겠네.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아니야. 우리 L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주어진 미지수를 표현하는 거야. V값 주어져 있고 K값 주어져 있고 M값 주어져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 L은 뭐라고? V 루트 2K 5M이 되겠다. 이것도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 이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치?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이를 받아서 에너지가 감소한 이 운동 에너지가 이 탄소 포텐셜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얘가 운동 에너지 변하고 그래서 다시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전체적인 이 물체의 운동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그림같이 질량이 5kg인 추 두 개가 일정한 속력으로 2m 낙하하는 동안 11개의 액체 속의 온도가 올라갔다. 이때 회전 날개와 액체 사이의 마찰로 인한 발생한 열량은 몇 그냥 칼로리인지 풀이 가정과 함께 구하시오. 중력값도 주어져 있고요. 열의 일당량 주어진다고 했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의 질량 무시하고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모두 온도 변화에 사용된다. 뭐라고요 지금? 모두 온도 변화에 사용된대요. 그러면 이 추 두 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렇죠? 11개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가 다시 온도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열량경수의 액체 온도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거든. 추 두 개니까 우리 mgh로 구할 수 있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 얼마야? 5, g 얼마야? 10, 높이 얼마야? 2. 그리고 추가 몇 개야? 2개. 그러면 200줄이 되는 거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다고? 이 액체의 온도로 바뀌었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열량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치? 이 열량 Q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열의 일당량 배웠잖아요. 열이 일당량이죠. 그래서 이 W는 바로 열량과 비례 관계인데 그 는으로 표시했으니까 그 상수값을 구했다고 했잖아. 그 상수값이 얼마라고 지금 여기 4.2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사실 뭐냐면 알고 있냐면 지금 200줄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금 Q의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얼마만큼의 열량으로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Q 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Q는 4.2분의 200이 되겠지. 42분의 2000이지. 그러면 뭐 그치? 21분의 1000이 되네 그냥. 뭐 그냥 약분이 안 되네. 그게 끝이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열량은 얼마 된다고? 21분의 1000이야. 요게 되는 거야 그냥. 그냥 정확히 단위는 칼로리가 되겠지. 단위는 안 쓴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 감점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만 알면 된다? 우리가 요식 열의 일당량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가 마찰이 있는 곡선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 P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42줄이고 그리고 Q에서 물체의 속력은 0이다. 그럼 다 뭐만 있다는 거야? 여긴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다. P와 Q의 높이 차이는 2.1m이고 열의 일당량은 4.2줄 퍼 칼로리이다. 자,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있어. 자, 따져보자.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운동 에너지가 42줄 있다고 했고 지금 이 높이 P하고 Q에 의해서 높이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란 말이야. 그 증가량이 얼마냐면 mgh 만큼 증가했을 거야. 그렇지? 그럼 m은 얼마야? 1, g 얼마야? 10, h 얼마야? 2.1이니까 21줄만큼이 지금 증가했어. 자, 선생님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다시 써볼게. P에서 운동 에너지가 있어. 얼마라고? 42줄이라고. 그리고 뭐 속도가 뭐 굳이 안 그래도 돼.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지. 무언가 있을 거야. 그치? 요만큼이 지금 P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 될 거야. 그리고 이 Q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여기는 이건 0이야. 그치? 이건 아예 0이야. 0이라고 할게 0. 그리고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는데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얘가 이미 갖고 있는 요거에다가 이걸 X라고 할게. X에다가 요 증가량만큼 더 갖고 있는 거야. 얼마만큼? 21줄만큼 더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P하고 Q하고 이 차이를 봤을 때 총 얘는 42 플러스 X라고 하고
설명을 위해서 쓴 거야. 얘는 x 플러스 21이면 x는 없어질 거란 말이야. 총 얼마면 21만큼이 지금 뭐 한 거냐면 감소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굳이 따지지 않고 요 P점과 Q점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 따지면 돼. 그 차이만 따지고 감소한 이 에너지량을 구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42줄이 지금 21줄로 되었다. 그래서 감소한 게 21줄인데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마찰에 의해서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 에너지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물어봤냐면 지금 열 에너지로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 W는 JQ에서 그치? W가 지금 얼마라고? 21이라고. J가 얼마라고? 4.2라고. 그게 Q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Q는 이렇게 되겠죠? 그치? 약분되면 5가 되겠네. 그치? 5칼로리가 되겠네요. Q값은. 다음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죠. 이것도 뭐 거창하게 물어봤지만 그냥 우리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거 썼지만 직관적으로 어라? 얘가 42줄이고 얘 중가량이 21줄밖에 안 되는데 0이네? 그럼 총 변화량은 21줄만큼 줄어들었겠네? 그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굳이 안 쓰더라도. 그걸 연습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10번. 그림과 같이 추운 겨울 손이 시릴 때 두 손을 비비며 손이 따뜻해진다. 손을 비비면 따뜻해지죠? 이렇게 해서 커플들 아니고 혼자 있으면 손이 시렵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막 비비잖아. 뭐 커플 있으면 옆에 손 잡고 있으면 되겠지만, 그치? 우리는 대부분 다 커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손을 비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비빈다는 이 행위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다 뭘로 바뀌는 거야 지금?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일부가 뭘로 바뀐 거야 지금? 온도로 바뀌어서 따뜻해진 거잖아. 열로 바뀐 거잖아. 즉 일이 열로 전환되는 일. 뭐 친절하게 나와 있네. 그래서 일이 열로 된 것을 골라보세요. 자,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뚜껑이 다그닥거린다. 물을 끓인다는 행위는 열을 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열을 가해서 뚜껑이 따그닥거린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죠. 반대죠. 이건 반대야, 반대. 사포로 물체를 문지르면 물체가 뜨거워지죠? 여러분도 사포로 막 이렇게 문질러봐. 그럼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잖아. 그치? 그래서 장갑 끼고 해야 되잖아. 맞죠? 보온병에 물을 넣고 흔들면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막 보온병에 열을 들고 막 흔들어봐. 그럼 뭐하죠? 되게 뜨거우진 않지만 뜨거워집니다. 따뜻해집니다. 알겠죠? 근데 맛은 없어져. 보니까. 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3 몇 번? 5번. 이걸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뭐 좋은 문제예요. 자, 다음 14번. 그림은 질량이 1kg이고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인 고체 상태의 물질에 단위 시간당 일정한 열량을 공급했을 때 물질의 온도를 공급한 열량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오케이. 그치? 그래서 지금 0도, 80도일 때 끓었네? 여기는 아마 고체, 액체, 기체가 되겠네요. 이에 대해 설명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물질 온도가 70도씨일 때 물질 상태는 액체이다. 맞죠? 아까 여기 고체로 나왔으니까 이거 잠열이잖아. 그렇지? 상태 변화에 사용되잖아. 그러니까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기체가 되겠죠. 물질 온도가 80도일 때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아니지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잖아. 틀렸죠? 자, 물질의 기화열. 기화열은 기화가 뭐예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5에서 365야. 그치? 빼주면 얼마야? 250이죠? 이 250 칼로리가 지금 뭐에 쓴 거냐면 상태 변화에 쓰인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열이죠. 그러면 우리에서 물어본 거 지금 에너지 단위를 물어봤잖아. W는 JQ에서 J가 얼마야? 4200이야 여기서는. 왜? 지금 킬로칼로리거든 얘가 단위가. 그럼 4200을 곱해야 되겠죠. Q값은 얼마야? 250이죠. 그래서 42 곱하기 25는 2, 5, 10, 5, 4, 20, 4, 8. 그래서 1050인데 공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더 붙여야겠죠. 그러니까 105 곱하기 10의 4승인가요? 근데 이건 뭐야? 210이네?
아니네. 다 몇 번? 1번. 쉽죠? 이거는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17번. 그림은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며 비와 같은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역은 바닷물이 증발하는 과정이고 니은은 비가 내리는데 강수래요. 그럼 기역에서 니은에서 물질 상태 변화. 아니 지금 증발이니까 이 액체가 뭘로 바뀐 거야? 기체로 바뀌었어.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을 때 뭐 하는 거죠? 우리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그렇죠? 기역. 끝. 니은. 지금 구름 속 얼음알갱이. 얼음알갱이래. 얼음이니까 고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녹아서 지금 비가 되는 거니까 액체가 되는 거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흡수해야 되겠죠. 열을 흡수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역은 액체가 기체가 돼서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지금 열을 흡수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얼음알갱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고체야. 그래서 기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수네 이것만 보고 그럼 수증기가 내려서 비가 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